안녕하세요. 네, 수능대 수학을 맡게 된 박상범이라고 합니다. 네, 수능대 수학 벡터 미적분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울 건데요. 일단은 교재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는 교재는 수능대 수학 벡터 미적분이 되겠고요. 출판사는 범함스덕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계명대학교 서점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는 출석은 10점으로 할 거고요. 출석은 온라인 출석으로 주요를 볼 거고, 그리고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40점, 중간고사는 40점, 그리고 과제는 10점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내용 나갈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대 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행렬하고 벡터에 대한 정의를 도입할 거고, 그리고 행렬하고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행렬의 곱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선형 연립 방식과 가우스 호법. 실제로는 선형 대수의 주요 목적은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 연립 방식의 해를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1.4에서는 1차 독립하고 행렬의 개수,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에서는 선형 연립 방식의 해, 연립 방식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해의 존재성하고 유일성이 있고요. 그리고 선행 연립 방식의 해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 도입해 가지고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크레머 룰이 되겠습니다. 크레머 법칙이 되겠고요. 선행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할 때는 또 역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때 가우스 조울단 소거법 등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1 행렬하고 벡터가 뭐가 되는지, 그리고 행렬과 벡터에 대한 합하고 스칼라 곱이 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적으로 행렬은 수 또는 함수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괄호 안에 배열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0.3,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0.2, 16 또는 이렇게 2행 3열로 나열을 했죠. 여기서는 함수를 나열했습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x 2x 제곱이 되고 exponential 6x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수 함수하고 다항 함수를 나열해 가지고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수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함수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이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여기에는 수들은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3은 이 행렬의 1행 1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나 또 함수들을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는 원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소 하게 되면 우리가 집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행렬은 집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분들의 가로 배열을 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 배열은 행이라고 하고 세로 배열은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인 경우에는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렬인 경우에는 두 개의 행, 두 개의 열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똑같게 되죠. 이런 행렬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방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행렬들이 있는데 어떤 행렬인가 하면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말하는가 하면 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행렬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행으로 구성된 행렬을 행벡터라고 하고요. 한 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열 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벡터, 열 벡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를 볼 건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게 선의 연립 방정식 을 어떻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수가 x1, x2, x3 세 개의 미수를 가지죠. 이런 다음 가지는 다음에 선의 연립 방식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의 연립 방식은 4x1 플러스 6x2 플러스 3x3을 갖기로 6이 되고요. 6배의 x1을 갖기로 6배 x1 빼기 2배의 x3 갖기로 20 되고 5배의 x1 빼기 8배의 x2 플러스 x3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x1, x2, x3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x, y, z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x, y, z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선의 열방식의 미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하면 세 개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아래 첨자를 넣어가지고 선의 열방식을 만듭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개수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개수 행렬이라는 거는 미수 앞에 있는 개수 예를 들면 여기 x1 앞에 있는 개수가 4 x2 앞에 있는 개수가 6 x3 앞에 있는 개수가 8 이렇게 있겠죠. 네, 지금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x2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0이래 가지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수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수 행렬 A는 4, 6, 9 여기 4, 6, 9 틀렸네요. 여기가 8이 되죠. 그러면 8, 4, 여기 9가 될 겁니다. 네, 469, 60,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8, 1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틀렸네요. 네, 그리고 x는 미수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수 x1, x2, x3죠. 그래서 x1, x2, x3가 되어 있고 b는 상수 벡터라고 말합니다. 상수 벡터는 오른쪽에는 상수들을 다 모아놓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20, 10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방정식은 열방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곱하기 x는 각기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행렬이 되고요. x는 벡터가 되고 b는 지금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여기 a는 3by 3 행렬이 되겠고요. 여기 x는 지금 3by 1이 되니까 이때는 칼럼 벡터, 열 벡터가 됩니다. b도 열 벡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 연립 방식의 해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가우스호법을 쓰는데요. 가우스호법을 쓸 때 여기에는 A하고 B에 대해서 동일한 변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첨가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첨가 행렬은 여기다가 A 틸다 물결표를 쳐가지고 A 틸다로 적었는데요. 네, 보면 여기에는 465, 465가 있고 60-8 여기 9-2, 1 하고 여기 B를 네 번째 열에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6, 20, 10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이게 첨가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첨가 행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x는 b로 표현하는데 a 틸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틸다는 첨가 행렬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제 2에서는 행렬 형태의 판매도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도표를 표현할 때 윈도우 오피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엑셀이죠, 엑셀. 그래서 엑셀도 실제로는 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상점에서 매주에 판매되는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1, 2, 3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도표를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행렬,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상품 1이 40개가 판매가 됐고요. 상품 2는 0개, 상품 3은 10개가 됩니다. 목요일인 경우에는 상품 1이 0개가 판매됐고요. 상품 2는 50개, 상품 3은 27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3행 7열이 되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니까 모두 7일이 됩니다. 그래서 3행 7열에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표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행렬이라고 표현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혹은 도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서 1향의 합을 모두 더하면 뭐가 될까요? 1향에 있는 합을 다 됐습니다. 40, 33, 81, 0, 21, 47, 33을 다 됐습니다. 다 더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한 주 동안에 상품 1의 판매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2열의 합을 다 됐습니다. 2열, 화요일 합을 다 됐습니다. 다 더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화요일에 세 가지 상품의 판매량, 총 판매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행렬 사용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행렬 사용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자료는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위에서처럼 상품의 판매량을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의 판매량 저장해 가지고 한 주 동안의 상품 모 상품의 네, 전체 판매량 혹은 네, 지정한 네, 요일에서의 모든 상품의 판매량의 합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택배의 수송량, 택배물의 수송량, 혹은 택배차의 수송량 등등을 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의 량, 네, 뭐 A라는 물품이 있고 B라는 물품이 있겠죠. A라는 물품이 모두 몇 개가 있고 B라는 물품이 몇 개가 있는가를 이렇게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혹은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행렬로부터 우리가 창고에 어떤 물품이 네,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의 기온 혹은 강수량 또 우리가 네, 이런 표로 사용해 가지고 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장할 때 기온 하게 되면 시간대 네,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대로 해가지고 네, 기온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혹은 강수량도 똑같겠죠. 네, 그리고 도로망에서의 각 지점 사이의 거리, 네, 지점 사이의 거리도 네, 이런 네,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식의 주가 변동, 네, 각 주식의 주가 변동도 네, 똑같이 네, 표를 사용해 가지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주식의 주가 변동 이런 거는 우리가 표로 사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그림, 네, 함수 그림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일반적으로 볼드체에 네, 볼드체는 네, 이런 볼드체가 되겠죠. A, B, C 볼드체의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은 소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대괄호 안에 일반 성분, 네, 요 A에 있는 네, 각 성분들이 있겠죠. 각 성분의 일반 성분 표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같기로 AJK 혹은 AIJ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JK로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행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렬의 성분을 표현할 때는 AJK에서 AJK는 뭘 변형하면 행렬 A의 J행 앞에 있는 거는 행을 말하고 뒤에 있는 첨자는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J행 K열의 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JK를 뭐라는가 하면 이중첨자 두 개 있죠. 행열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첨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M by N 행렬은 일반적으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뭘 말할까 하면 이 행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앞에 있는 M은 행의 수, 뒤에 있는 N은 열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M by N은 행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렬을 크게 하게 되면 실제로 행렬의 네, 원소의 개수도 알 수가 있겠죠. M by N 행렬인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는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 n by n 행렬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네, 사각형으로 네, 나열해서 얻은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A인 같기로 AJK 하면 1행은 A11, A12, A1N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름을 말하면 행수를 말합니다. 뒤에 있는 2는 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은 A21, A22, A2N이 되겠습니다. 네, n번째는 AMN, AM1, AM2, AMN이 됩니다. 특히 만약 m하고 n이 같게 되면 이게 a를 뭐라는가 하면 m by n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는 우리가 정방 행렬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수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정방 행렬에서 A11, A22, ANN, 여기 MN이 같게 되면 AN이 되겠죠. 요 대각선. 대각선에 놓이는 원소를 뭐라 하면 주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다이고널이라고 합니다. 정방 행렬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사각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행렬의 표기법. 행렬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볼트체의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 성분은 AJK는 J행 K열의 원소를 나타낸다. 그런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벡터는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만 이루어진 행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네, 벡터는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행렬을 맞는데 행렬은 적어도 여러 개의 행,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벡터는 한 개의 행 또는 한 개의 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행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똑같이 볼트를 쓰는데 이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벡터는 소문자 볼트체 A, B, 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A는 각기 AJ. 여기 J는 앞에서는 JK 했을 때는 이중첨자죠. 일 때는 일중첨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천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벡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인 각기 A1, A2, AN. 여기에 콤마 찍어도 되고요. 콤마 안 찍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 벡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양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 벡터는 이렇게 행으로 이루어지고요. 열 벡터는 열로 이루어지죠. 네, 다음은 행렬과 벡터의 합과, 행렬과 벡터의 합과, 실제로는 행렬과 벡터를 더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행렬과 행렬의 합, 벡터와 벡터의 합하고 행렬하고 스칼라 곱,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하고 행렬을 더하려면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행렬의 상등, 같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행렬 A, B의 크기가 같고 대응되는 성분들이 모두 같을 때, 즉 AIJ하고 BIJ가 같을 때, 여기 IJ는 모든 첨자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랬을 때 행렬 A와 행렬 B가 같다고 하고 A하고 B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상등호는 첫째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 같다는 거는 A의 행수하고 B의 행수가 같아야 되고 A의 열수하고 B의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다음은 대응되는 각 성분들이 같아야만 두 행렬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3에서는 행렬의 상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래 두 행렬의 A는 A1, A12, A21, A22가 되고 B는 40, 3-1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중분 필요 조건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은 여기서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A는 2행 2열, B도 2행 2열이니까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된 성분이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1하고 4가 대응되고요. 같아야 됩니다. A12하고 0이 대응되고 A21하고 3, A22하고 마이너스 1이 대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1은 4가 되고 A12는 0, A21은 3, A22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되면 A하고 B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행렬들은 모두 다른데요. 일단은 첫 번째 행렬하고 두 번째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지금 1, 3, 4, 2. 이게 보게 되면 다 2행 2열이죠. 왜 다른가 하면 여기에는 1하고 4가 다르죠. 그러면 이 두 행렬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1하고 4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4하고 4는 같은데 2하고 1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행렬하고 뒤에 있는 행렬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행렬은 2행 2열이 되고 뒤에 있는 행렬은 2행 3열이죠.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 행렬하고 이 행렬도 서로 다르죠. 여기는 1행 1열은 1인데 1행 1열은 0이죠.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행렬은 서로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상등은 첫째는 우리가 크기가 같은지를 체크해주고 두 번째는 대응되는 원소가 같은지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렬의 합하고 스칼라 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의 합을 더하려면 합은 일단 같은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같은 크기의 두 행렬 A하고 B의 합은 A 플러스 B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네, 각 성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A 플러스 B의 성분은 AJK 플러스 BJK. 다시는 그말하면 A 행렬에 있는 대응되는 원소하고 B 행렬에 대응되는 원소의 합을 네, A 플러스 B에 대응되는 원소라고 둡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서로 다른 행렬은 서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임의의 n바의 행렬에 대해서 네, 스칼라 C, 스칼라란 거는 이게 벡터하고 네, 분간을 네,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스칼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기만 있는 겁니다. 네, 방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벡터하게 되면 방향이 있는데요. 방향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성분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할 건데요. 그래서 일반 스칼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A, 곱은 뭐가 되는가 하면 CAJ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성분에다가 C를 다 곱해가지고 얻은 새로운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렬의 합하고 스칼라 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A가 있고요. B 행렬이 있습니다. A 행렬은 마이너스 4, 6,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행렬은 5, 마이너스 1, 0, 3, 1,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 하게 되면 네, 대항되는 원소끼리 더해가지고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 더하게 되면 1이 되겠고요. 6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5가 되겠고요. 네, 3, 0을 더하면 3이 되겠죠. 네, 그리고 0하고 3 더하게 되면 3. 네, 여기 1하고 1 더하면 2가 되죠. 2하고 0을 더하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이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1, 5, 3, 1행은 1, 5, 3, 2행은 3, 2, 2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N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1, A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돼요. 스칼라고. 그래서 스칼라 곱인 경우에는 네, 각각 성분에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네,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라면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6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행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1을 곱하게 되면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6이 되고요. 0, 2, 4가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 보니까 제가 이 거리를, 네, 이 교재에서는 뭘 썼는가 하면 마일을 씁니다. 1마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형태는 네, 미터나 네, 킬로미터로 쓰죠. 네, 근데 마일로 쓰게 되면 네, 변화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1마일은 1.609 킬로미터가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똑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1마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거리의 단위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마일하고 킬로미터 사이의 변환.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기억하면 좋겠지만, 네, 기억 안 하면 네, 이걸 우리가 적어가지고 네, 표현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행렬의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한 연산을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연산은 네, 여러 가지 법칙이 이루어지는데요. 크기가 n/n 행렬 A, B, C에 대하여 다음의 연산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하려면 이런 법칙들을 네, 성립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주고 성립한다면 네, 우리가 연산할 때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A 행렬하고 B 행렬의 합은 B 행렬하고 A 행렬의 합과 같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B는 A 행렬하고 B 행렬을 더한 새로운 행렬에다가 C 행렬을 더합니다. 네, 요거는 A 행렬 플러스 B 플러스 C 해서 할 때는 실제로 이건 결합법칙이 되는데요.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네, 연산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즉 앞에 있는 네, 행렬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A, B 행렬의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C 행렬에다 더해주는 거고요. 뒤에는 A에다가 더해주는 게 먼저 아니고요.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에다가 더합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그래 순서가 달라도 성립이 된다가 뭐가 되는가 하면 결합법칙 성립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C인 경우에는 A 행렬과 0 행렬. 네, 일단은 여기에는 0 행렬하고 A 행렬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더하려면. 네, A 행렬과 0 행렬을 더하게 되면 똑같이 A 행렬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 행렬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됩니다. 항등원. 네, 이건 뒤에서 가서 조금 배울 겁니다. 네, 그리고 A 행렬하고 마이너스 A 행렬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0 행렬이 되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A는 뭐라는가 하면 A 행렬의 덧셈에 관한 여분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0은 크기로 표현하는데요. 0은 똑같이 n by n 행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다음 E는 네, 이게 스칼라 연산에 관한 건데요. C에다가 A 플러스 B 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C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네, C는 스칼라가 되고 여기에는 지금 덧셈이죠. 요거는 뭐라는가 하면 분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C를 A하고 B에다가 분배를 해가지고 덧셈을 해주죠. 그래서 요거는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분배 법칙이 똑같이 여러 형태들은요. C 플러스 K 곱하기 A. 요거는 네, 실수에 관한 덧셈이죠. 시대도 똑같이 CA 플러스 KA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분배 법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네, 결합 법칙이겠죠. C의 KA는 같기로 CK 곱하기 A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H에서는 1 곱하기 A. 여기 1은 뭐가 되는가 하면 스칼라 1입니다. 숫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A 하게 되면 똑같이 A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 문제 1.1에서의 네, 연습 문제는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5, 17, 18,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네, 행렬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뭐 행렬의 덧셈하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그 경우는 매우 쉽죠. 행렬의 덧셈인 경우에는 네, 대항되는 성분을 더해가지고 네, 새로운 행렬을 만들면 되겠고요. 네, 스칼라 곱인 경우에는 네, 스칼라를 행렬에 곱해가지고 행렬의 각 성분에 곱해가지고 네,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덧셈하고 네, 스칼라 곱은 네,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항등원, 여권 등등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렬의 곱에 대해서 배울 건데, 행렬의 곱은 네, 실제로 응용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렬하고 행렬의 곱. 네, 먼저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 by n 행렬 A와 R 곱하기 P 행렬 B를 곱했을 때, B를 줬을 때 A하고 B의 곱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C는 같기로 A, B가 정의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N하고 R이 같아야 됩니다. N은 네, 행렬 A의 열수, 네, 열의 개수가 되고 네, 이게 R은 행렬 B의 행의 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네, 행수가 같아야만 이 두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C의 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n by p가 되며 성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JK. CJK는 이 C 행렬의 J번째 행, K번째 열이 됩니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L이 1부터 N까지 다 더합니다. 서메이션 AJL 곱하기 BLK가 됩니다. 네, 여기서 AJL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지금 J는 네, 고정이 되어 있고 L이 움직이죠. L이 1, 2, 3, 4, 5, 6 해가지고 N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AJ1, AJ2, AJN 뭐가 되는가 하면 A 행렬의 J번째 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BLK, B1K, B2K, BNK 뭐가 되는가 하면 행렬 B의 J번째, K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 A의 J번째 행과 행렬 B의 K번째 열을 네, 대응되는 원소끼리 다 더해 곱해가지고 덧셈을 한 게 뭐가 되는가 하면 네, C의 J행 K열의 원소가 됩니다. 네, 요건 뒤에 가서 네, 한번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B의 곱연산이 정의되려면 행렬 A의 열의 수와 행렬 B의 행수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게 다르면 곱셈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행렬의 곱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A, B가 정의되더라도 B, A가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M이 1이 되고요, N이 그래서 3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3 곱하기 2 하면 둘 곱할 수가 있죠. 여기 행수하고 열수가 같습니다. 열수하고 행수가 같죠. 네, 근데 이 P는 이제 얼마라는가요? 네, 1이라고 했죠. 네, 여기 n이 1 하면 누를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 곱하기 a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a, b하고 b가 모두 정의되어도 일반적으로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x, y 같기로 y x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네, 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행렬의 곱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행렬의 곱셈은 이 선형변환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선형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선형변환은 실제로는 물체의 뭐 이동, 평행 이동 할 수도 있고요. 물체의 회전, 또 물체의 축소 혹은 확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A 행렬은 4행 3열이 되겠죠. A11, A12, A13, A21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B 행렬은 3행 2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4행 3열이 되겠고요. 네, 여기는 3행 2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A 행렬은 지금 4행 3열이 되고요. B 행렬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3행 2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하고 3이 서로 같죠. 네, 그래서 둘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놓고 말하면 A 행렬의 요게 열수, B 행렬의 행수가 같게 되면 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곱할 때 어떻게 곱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C21하고 C1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C21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2행, A 행렬에는 2행 하고 B 행렬에 있는 1열을 갖고 곱하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21 곱하기 B11 이고 플러스 A22 곱하기 B21이 되겠고요. 플러스 A23 B31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인가 하면 여기가 A21 했을 때 1, B21 했을 때 1. 네, 그러니까 A에 있는 열첨자하고 B에 있는 행점자가 같습니다. 맞죠? A21, B11, A22, B21, 여기 22, 여기 33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C21이 되겠습니다. C12인 경우에는 A 행렬에서는 1행이 되겠고요. B 행렬에서는 2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은 앞에 있는 행렬의 행수를 말하고요. 여기 2는 뒤에 있는 열의 열수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1행하고 2열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11, B12 플러스 A12, B22가 되겠고요. A13, B32가 됩니다. 여기는 13, B32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두 8개의 성분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은 행렬과 행렬의 곱,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렬하고 행렬의 곱을 곱할 수 있는지 아는지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행수가 같은지부터 체크를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행렬은 3행 3열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행렬은 3행 4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곱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3행 4열의 새로운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다 알려줬는데 22, 마이너스 2, 43, 42, 26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여기 22가 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검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 22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3하고 1을 곱하죠. 그래서 3 곱하기 2 플러스 여기 5하고 5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하고 9를 곱하나요? 네, 9를 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거는 6 플러스 25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2가 맞나요? 네, 6에서 마이너스 9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2, 5 맞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22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8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8인 경우에는 이거는 3행 4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3행하고 여기에는 4열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8이고요. 그래서 28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6하고 1을 곱하겠죠. 마이너스 6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대응되는 원소가 8 플러스 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네, 이래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4인가요? 맞나요? 38, 24 맞죠? 플러스 2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8 계산이 맞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8이 나옵니다. 네, 나머지도 우리가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의 경우에는 2행과 2열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행렬하고 벡터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행렬이 되겠고요. 이거는 2행 2열. 두 번째는 벡터가 되겠죠. 벡터는 지금 2행 1열인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수는 2,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행렬의 행수는 2가 되죠. 그래서 2가 똑같기 때문에 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곱하게 되면 여기에는 4, 2와 3으로 곱하겠죠. 4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5가 되겠고 1, 8과 3, 5 그래서 1 곱하기 3 플러스 8 곱하기 5 해서 계산하게 되면 22, 43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앞에는 행 벡터가 되고 1, 2 뒤에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지금 열이 몇 개인가요? 열은 두 개가 되죠. 여기 행 벡터는 2 하니까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1, 2, 4, 1 곱하면 1 나가 4 곱하고 2하고 1 해서 요거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1과 2 곱하고 2하고 8 곱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4, 2 하니까 6이 되고요. 2, 16 다음에 18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행 벡터와 열 벡터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게 행 벡터와 열 벡터의 곱인 경우에도 뭐가 되는가 하면 행렬이죠 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려면 일단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열 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수가 같아야 됩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일단 행 벡터 앞에는 행 벡터 뒤에는 열 벡터 여기 행 열수가 뭐가 3이죠. 여기 행수가 3, 3, 3 하니까 같죠. 네, 그래서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3, 6, 2, 1, 4 더하게 되면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인 경우에는 여기가 1, 2, 4, 3, 6, 1. 여기 열수는 1, 행수는 1, 1이니까 곱할 수가 있죠. 네, 곱하게 되면 여기는 1행과 1 열곱하면 3, 1행과 2 열곱하면 6, 1행과 1, 3 열곱하게 되면 1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되면 이때는 뭐가 얻어지는가 하면 행렬이 얻어집니다. 네, 그래서 행 벡터와 열 벡터 곱하게 되면 스칼라가 되겠고요. 열 벡터하고 행 벡터 곱하게 되면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렬 곱이 비고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교함없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하고 B를 계산해 봤더니 A, B하고 B가 서로 다르다.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A는 지금 1, 10, 1, 100이 되고요. 뒤에 B는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입니다. 둘 곱하게 되면 0, 0 맞나요? 여기에는 1, 마이너스 1, 1, 1 하니까 0 맞죠? 1, 1, 1, 마이너스 1, 0 맞죠? 네, 똑같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해서 곱했더니 마이너스 1하고 1 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1하고 100 곱하게 되면 100이죠. 그래서 100에서 마이너스 빼면 99가 됩니다. 네, 여기도 99,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9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A라고 두고 이거 B라고 뒀습니다. A, B 했을 때는 0이었는데 BA 했을 때는 99, 99,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9가 됩니다. 즉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가 하면 행렬의 거부는 비가환적이다. 네, not committed. 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렬 A, B를 줘가지고 이것을 B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특수한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해서 0이 됐습니다. 0 행렬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A가 0이 되거나 혹은 A가 0 행렬, B가 0 행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수에서는 이게 성립입니다.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 또는 y가 0이 되겠죠. 네, 근데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요. 네, 그리고 KAB, 네, KAB 했을 때는 요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은 성립됩니다. 네, 그리고 ABC, 이것도 결합법칙이죠. 네, 이건 스칼라가 끼어있는 결합법칙이 되겠고요. 요거는 세 행렬의 결합법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분배법칙도 성립됩니다. A 플러스 B는 곱하기 C 했을 때 AC 플러스 BC, 이것도 C에 AB 했을 때도 이렇게 성립됩니다. 네, 그리고 C가 A, B 했을 때 네, CJK란 거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서 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A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행하고 B 행렬에서의 K번째 이어를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에다가 벡터 곱하게 되면 스칼라가 된댔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J는 A의 J행이 되고 BK는 B의 K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5에서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행 벡터와 열 벡터의 곱으로 본 행렬의 곱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A가 지금 3x 3 행렬이고 B가 3x 4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가 뭐가 되는가 하면 A1, B1, A1, B2, A1, B3, A1, B4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식을 다 적게 되면 A의 B1, A의 B2, A의 B3, A의 B4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이죠. 네, 실제 응용에서도 우리가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행렬의 곱셈이 뭐가 되는가 하면 매우 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A란 행렬이 매우 큰 행렬이고 사이즈가 매우 큰 행렬이고 여기는 B 행렬도 사이즈가 매우 큰 행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AB1을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로 AB2를 계산하고 AB3를 계산하고 AB4를 계산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예를 들어서 AB1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1분, AB2를 계산하는데 1분 각각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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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하니까 4분이 걸리겠죠. 네, 근데 우리 지금은 컴퓨터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을 걸린 것을 우리가 병렬 처리하게 되면 이것을 1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B1을 계산할 때 AB1, AB2, AB3, AB4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에서 행렬 곱셈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행렬 B의 각 열 벡터들을 이렇게 네, 따로따로 나눈 다음에 네, 이 벡터를 다른 연산장치에 할당하여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B1, B2, B3, B4를 할당해 가지고 각 장치에서 그러니까 코어죠. 각 코어에서 A, B1, A, B2, A, B3, A, B4를 네, 동시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멀티코어의 코어 혹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망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연결됐습니다. 컴퓨터 A,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3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A 컴퓨터는 컴퓨터 1은 A, B1을 계산하고 컴퓨터 2는 A, B2를 계산하고 컴퓨터 3은 A, B3 계산하고 컴퓨터 4는 A, B4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번 컴퓨터는 AB1을 계산하고 2번 컴퓨터는 AB2, n번째 컴퓨터는 ABN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원래는 네, 시간이 네, 네, n개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을 네, 시간을 n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A하고 B를 네, 곱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일단 A를 저장해주고 B도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셈을 네, 다음같이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메모리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A란 행렬만 저장하면 되겠죠. B 행렬은 우리가 다 저장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네, 네, 불러드리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A 행렬을 일단 정했습니다. A, B 곱했을 때 B 행렬을 네, 곱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B 행렬의 첫 번째 열을 네, 불러드립니다. 메모리에 불러드리려고 A, B1을 계산해주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열을 불러들여가지고 A, B2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에 있는 네, 연습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2번, 3번, 4번, 5번. 네. 그리고 연습 문제 풀다가 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네, 문의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